허블이 외부 은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했고요. 허블의 외부 은하를 형태 혹은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규칙 은하와 불규칙 은하로 구분했고요. 규칙 은하는 타원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나선 은하도 중심 핵에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타원 은하는 2로 표현해요. 일립스, 타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0에서 7까지 세분화를 시키는데요. 0이 9에 가장 가까운 모양이 되는 거고요. 가장 납작한 타원 은하를 E7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또한 나선 은하는 스파이럴, 그러니까 S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A, B, C로 구분진 기준은요. 나선팔이 감긴 정도와 그리고 은하핵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A에서 C로 갈수록 은하 전체에 대한 은하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에 감긴 정도가 느슨해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 핵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으면 스파이럴 바 해가지고 B로 표현한 거죠. SP 역시 A, B, C로 이제 구분을 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불규칙 은하는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구조가 없는 이제 은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IRR 이제 뭐 불규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규모가 작고요. 성간 물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젊은 별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예로는 뭐 대마젤란 은하하고 소마젤란 은하가 대표적인 은하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은하의 유형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특이 은하가 있고 그리고 충돌 은하가 있어요. 특이 은하에는 이제 전파 은하하고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퀘이사 정도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은하 핵의 크기로 분류한 게 아니라 모양의 형태의 규칙적인 거와 규칙적이지 않은 정도를 가지고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C는 전파 은하다. C는 타원 은하가 되는 거고요. 전파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로는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은하가 전파 은하예요. 그러니까 특이 은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3. D는 불규칙 은하다. D는 나선 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하 핵의 나선팔이 뻗어나온 모양. 4번 E와 F는 막대 구조의 유무로 분류한다. 그렇죠. 은하 핵을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상 나선 은하 S와 막대 나선 은하 SB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정상 나선 은하는요. 나선팔이 은하 핵에 직접 뻗어나오고요.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 구조의 양 끝에서 뻗어나와요. 그래서 4번 옳은 내용. 5번 허블은 외부 은하를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라 형태, 즉 모양에 따라 분류하였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죠. 어느 은하를 관측한 기록 중심부에는 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은하 핵이 있고요. 은하 핵을 감싸는 나선팔이 존재를 한다. 은하 핵과 나선팔 사이에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다.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은하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은요. 타원 은하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타원 은하 중에 구형에 가까운 뭐 세밀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제로 타원 은하가 되는 거고 2번은요. 나선 은하긴 한데 중심 핵에 막대 모양이 없죠.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 그래서 S로 표현할 거고요. 3번은요, 규칙적인 모양이 없죠. 그래서 불규칙 은하가 되는 거고, 4번은 은하가 아니라 성단이 돼요. 성단. 퍼져 있는 성단을 우리가 상계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계 성단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 5번이 이제 중심에 보면 이제 막대 모양, 이제 막대 모양이 있고, 낙대 모양으로부터 은하가 이제 양쪽에서 뻗어 나오는 형태의 모양.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가나다는 여러 종류의 외부 은하의 모습이다. 가는 정상 나선, 나는 타원, 다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나보다 성간 물질의 비율이 높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성간 물질의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간 물질이 뭐를 만드나요? 별을 만들죠. 그러면 성간 물질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별들이 많다? 젊은 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젊은 별들의 색깔은요, 주로 파란색을 띠고요. 진화하는 과정 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나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별들이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푸른색을 띠는 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상대적으로 늙은 별들은 붉은색을 띠겠죠. 타원 은하는요,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간 물질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체로 붉은색을 띠게 돼요. 별의 질량들은 대부분 작고, 나선 은하의 경우는요, 은하의 중심에는 역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주로 띠고요.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가지고 젊고 파란색 별들이 주로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성간 물질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나선팔의 성간 물질의 비율이 높고 주로 젊은 별들이 분포하고 파란색 빛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 나는 주로 젊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타원 은하는 나이가 많은 붉은색을 띠는 늙은 별들이 주로 많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니은 옳지 않은 내용. 우리 은하는 다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 우리 은하가요, 중심에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가는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 나는 옆에서 본 모습이다. 우리 은하 외부에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된 사진이 아니고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측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제작한 우리 은하의 상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를 보시면 위에서 본 모습, 중심에 막대가 있죠. 그리고 막대 끝으로부터 나선팔이 뻗어나오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나를 보시면 우리 은하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 부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중심 팽대부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팽대부, 그리고 A가 원반, 이제 디스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B가 헤일로예요. 헤일로는 뭐 내부 헤일로하고 외부 헤일로로 구분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세밀하게는 알 필요는 없고요. 원반 부분에는요, 상계 성단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많고 주로 젊은 별들이 분포한다라는 거죠. 그 B는 구성 성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간 물질이 적고요. 주로 늙은 별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팽대부는요, 우리 은하가 생성됐을 때 이 팽대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탄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양계는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7,0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나선팔 끝으로부터는요, 23,0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은하의 반지름은 대략 5만 광년,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보기에 기억.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중심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온다. 정상 나선 은하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 막대 양 끝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오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성간물질은 주로 원반 A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젊은 별들은 헤일로보다는 원반 A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그러면 외부 은하를 분류하는 흐름도고요. 타원, 정상나선, 막대나선, 불규칙 은하. 모양이 규칙성이 있는가? 아니요. 오른쪽 보면 이제 불규칙 은하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모양이 규칙적인가? 예. 그럼 나선팔이 있는가? 나선팔이 없으면 타원 은하가 되는 거죠. A. 나선팔이 있는가? 예. 은하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아니요. 그러면 정상 나선 은하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C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죠. A, B, C에 해당하는 외부 은하의 종류를 옳게 짝진 것은,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허블이 은하를 분류한 것이다. 은하를 분류한 기준과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의 종류를 쓰시오.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요, 은하의 형태 혹은 은하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는 거죠. 이번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차이점을 2가지 이상 쓰시오. 타원 은하는 첫 번째 모양이 규칙적이라는 거, 그리고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요. 별의 탄생이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늙은 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나타낸다는 거. 근데 불규칙 은하는요, 모양이 규칙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성간물질이 풍부해서요, 별의 탄생이 활발하고 젊은 별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파란색을 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의 모양이고요. 허블 은하 분류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은하들이에요. 모양은 허블 은하로 분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스펙트럼이나 에너지 세기, 그리고 편이랑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인 은하들이 되는 거죠.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요, 중심 핵이 아주 이제 발달하는 거, 그리고 넓은 방출선이 보이는 은하라는 거예요. 은하 전체의 광도에 따라서 이제 중심부의 광도를 비교하면 이 중심부의 광도가 은하 전체 광도에 비해서 매우 크고요. 또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는 것은 은하 내의 가스 구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은하 중심에서 빠른 속도로 가스 구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은하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거대 블랙홀이 존재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물질을 흡수하다 보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가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나선 이제 은하가 된다. 전파 은하는요,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전파 로브가 있죠. 전파 은하는 이 다른 일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중심 핵 양쪽에서 강력한 이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 로브가 있고, 또 이제 중심 핵에서부터 로브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Z라는 대칭적인 구조가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파 은하는 과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타원 은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가는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나의 은하 핵에서 강한 전파가 그렇죠. 방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와 나 모두 특이 은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가는 K사를 가시광선으로 촬영한 사진. 나는 이 K사의 스펙트럼과 비교 수소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그림이 되는 거고요. K사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는요, 일반 별처럼 관측됐기 때문에 항성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준항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K사가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라는 것을 알았죠. K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 K사의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있다는 거는 이 K사는 우주가 생성됐을 때의 초기의 천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요. 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세이퍼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세이퍼트도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서 중심부 광도가 매우 크지만 그 세이퍼트보다도 더 중심부의 광도가 더 큰 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지만요, 크기는요 태양계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K사의 중심에는 그만큼 질량이 매우 큰 거대 블랙홀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나에서 여기 보시면 비교 수소 선 스펙트럼에서 수소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가 있죠. 수소 알파는 이제 발머선, 그러니까 656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K사에서 나오는 알파 스펙트럼을 보니까 한 760 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죠. 그만큼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다라는 거죠. 보기에 기억. 가에서 K사는 별처럼 보인다. K사는요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별처럼요 점으로 보여요. 하지만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라는 거죠. 기억. 옳은 내용. 나에서 K사의 스펙트럼은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옳은 이야기고요. 디귿. K사는 우리 은하로부터 매우 빨리 멀어지고 있다. 그만큼 적색 편의량이 큰 거죠. 흡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 가와 나는 전파 은하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방출선의 폭이 보통 은하보다 매우 넓다.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이퍼트 은하가 되는 거죠. 나.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방출한다. 은하 중심부로부터 강한 Z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전파, 은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보기 기억. 가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옳은 내용.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나선 은하 형태로 관측이 된다. 전파은하는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대부분 타원 은하로 관측되는 거고요. 세이퍼트 은하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가와 난 모두 우주 탄생 초기에 만들어져 적색 편의가 매우 크다. 우주 탄생 초기 적색 편의가 매우 큰 천체는 K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두 나선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두 은하가 충돌하려도 은하 내의 별들이 직접 충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충돌 은하들은요, 은하들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를 말하는 거고요. 은하들이 이제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리지어 분포하기 때문에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하가 충돌하려도 이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이 내부에 있는 별들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별의 크기보다 이 별 사이의 공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하들이 충돌할 때는 뭐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충돌하면서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하기도 하고 또한 은하 형태가 변하기도 하죠.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약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향해서 안드로메다가 초속 한 110km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250만 광년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이 지나면 안드로메다하고 이제 우리 은하가 이제 충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60억 년 후에는 뭐 두 나선 은하가 합쳐져서 이제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이 은하를 특징에 따라 분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별처럼 점상으로 관측되는가? 퀘이사. 전파 영역에서 가장 강한 복사를 방출하는가? 예, 전파 은하. C는 세이퍼트가 되는 거죠. 보기 기호 A. 퀘이사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밝게 관측된다. 퀘이사는요, 은하 중에 적색 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천체예요. 적색 편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고요.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것은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라는 거죠. 100억 광년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한 퀘이사도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퀘이사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밝게 관측이 돼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뭐 은하 전체의 강도에 대해서 세이퍼트 은하가 중심부의 강도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 퀘이사는 세이퍼트보다도 은하 전체 강도에 대해서 중심부의 강도가 더 큰 은하예요. 그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근데 크기는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퀘이사 중심에는요, 질량이 매우 큰 거대한 이제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B는 A보다 후퇴 속도가 크다. 후퇴 속도는 퀘이사가 가장 크죠. 적색 편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C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퀘이사도 거대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이퍼트도요, 은하 전체 광도에 대한 중심부의 광도가 다른 은하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블랙홀에 의해서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중심부에서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옳은 내용. 그러면 어떤 두 은하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의 모의 실험을 나타냈는데요. 은하들이 충돌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의 실험이 되겠죠. 뭐 순서를 보시면요, 두 개의 은하가 합쳐져 가지고 뭐 하나의 뭐 거대한 은하를 형성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림이 비춰지고 있고요. 기억, 상호작용의 주된 원인은 전자기력이 아니라 서로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중력이 되는 거죠. 니은, 이 과정을 통해 더 큰 은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뭐 두 개의 은하가 합쳐져 가지고 큰 은하로 변형되는 것처럼 보여요.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별이 잘 만들어진다.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은하 내 이제 성간물질이 압축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해서 또 원시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